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2차원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는 생성을 해 봤는데요. 여기 있는 엑셀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는 판다스에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함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러한 데이터, 즉 파이썬에 있는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형 데이터는 CSV 파일, 즉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하는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값들의 파일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는 엑셀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정형 데이터 파일을 읽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야 될 텐데요. 임포트하고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PD라고 줄여서 부르게 됩니다.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 안에는 CSV 파일 또는 엑셀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올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게 read하고 언더바 엑셀, 이 함수가 엑셀 파일을 읽어올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 안에다가는 파일 이름을 주어야 되는데요. 이 파일 이름을 주어서 읽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PC에서 이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버 안에 어떤 특정한 위치에 파일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는 브라우저 안에다가 파일을 미리 업로드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파일 폴더 형태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것이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또는 나중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로 가는 화살표, 즉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여러분들 PC에 대한 탐색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탐색기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한 데이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의 데이터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후에 마지막 데이터를 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업로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4개의 파일들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 여기 데이터 프레임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한번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파일 이름을 주게 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 하고 확장자가 엑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온 파일을 어딘가에 우리는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df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잘 읽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 엑셀 파일은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요것을 데이터 프레임 .엑셀이라고 저장을 해서 브라우저에 업로드하고 읽어온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잘 읽어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 중에 우리가 필요한 컬럼을 추출하거나 또는 합을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는 되게 여러 개의 이렇게 시트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트 이름이 시트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시트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시트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시트 이름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트 1 이렇게 이름을 주면 첫 번째 시트가 읽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두 번째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2가 되는데요. 시트 2는 이제 다른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엑셀에는 여러 개의 시트를,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트 2에는 이렇게 공부 시간하고 점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이걸 읽어오려면 우리는 시트 네임에다가 시트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엑셀 파일에 시트 2에는 이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트 2로 바꾼 후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공부 시간하고 성적 데이터가 읽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시트 1과 시트 2를 동시에 읽어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시트 1로 바꾸고요.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갖다 놓고 요걸 시트 2로 바꾼 후에 시트 1은 지금 df에다 저장했는데요. 시트 2는 df2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해볼까요? 시트 2를 데이터 프레임 2를 저장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트 1에 있는 데이터와 시트 2에 있는 데이터가 출력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해서 시트 1에 있는 데이터, 즉 수학과 영어 점수, 시트 2에는 공부 시간과 성적 점수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여기 시트 1의 데이터와 시트 2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엑셀에 있는 여러 개의 시트를 동시에 읽어올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트 이름이 다르게 변경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기가 어렵죠. 이 이름이 어떻게 돼 있을지 만약에 불확실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번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트 1, 즉 첫 번째가 0이 됩니다. 그래서 0 이렇게 하면 시트 1이 첫 번째 있는 시트가 읽어오게 되고요. 이 부분을 1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있는 시트가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시트 1, 2라고 이렇게 이름을 준 것과 우리는 번호를 준 것이 이제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시트가 0, 두 번째 시트가 1, 세 번째 시트가 2, 이런 식으로 번호를 줄 수도 있고 특정한 이렇게 이름이 있다면 또 이름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엑셀 파일을 읽어왔는데요. 엑셀 파일 말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CSV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마로 분리된 값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CSV 파일을 읽어오는 것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df하고 CSV 파일이라는 변수에다가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하고 read 언더바 CSV라는 함수구는 CSV 파일을 읽어오게 됩니다.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역시 파일 이름을 줘야 되는데요. 왼쪽에 우리가 아까 업로드해 놓은 파일 중에 exam.csv가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일을 이름을 주는데요. exam.csv 파일을 읽어오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을 역시 프린트 해 보도록 할까요? CSV 파일을 프린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다란, 우리 이전에는 이렇게 작은 데이터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CSV 파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CSV 파일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메모장에서 우리가 CSV 파일을 읽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컴마로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해서 이렇게 NO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주면 NO 스페이스, 요거 스페이스 이렇게 공란도 하나의 문자가 되기 때문에 NO 공란까지가 그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CSV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이렇게 공란이 없이 쭉 이어서 꼭 데이터를 입력을 하거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엑셀 파일 또는 CSV 파일을 읽어오는 것을 했습니다.
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뭐 합을 구하거나 추가적인 여러 가지 작업을 한 후에 그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겠죠. 저장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df csv, 즉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다가 to csv라는 이 함수가 저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sv로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이름을 줘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이그잼 예를 들어서 update.csv, 그래서 이그잼 파일을 뭔가 내용을 수정했다 그러면 이그잼 언더바 update.csv로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장한 결과를 어디다 따로 변수를 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그잼 언더바 update라는 csv 파일이 여기에다가 생기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실행을 했더니 이그잼.update 파일이 생겼습니다.